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어떤 비행기가 언제 어떤 활주로에 착륙하고 이륙하는지 24시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곳, 그곳이 바로 관제탑 컨트롤 타워입니다. 컨트롤 타워는 현장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어쩐지 우리의 재난대처 컨트롤 타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엉켜 있거나 접촉 사고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컨트롤 타워 부재, 미숙한 재난안전사고 대처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운영사인 정혜진 해운과 기독교 복음침례회 구원파워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는 여러분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사건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을 내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과 강남으로 통하는 푸르지오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한강을, 강남은 빠르게. 어때요? 참 쉽죠? 한강은 앞에, 강남은 빠르게.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1899-1664 4월 중 오픈 예정. 대우건설.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이 이 소조기의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소조기라는 게 이제 조류가 느린 시기를 말하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내일부터는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소조기가 끝나감에 따라서요. 해경과 해군, 특전사는 물론이고요. 민간 잠수 요원까지 수중 수색에 총동원됐습니다. 네. 어제 발견된 희생자 대부분이 4층 단체 객실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조대는 그동안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견된 4층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정조 시간에는 유속이 특히 느려지기 때문에 수색 작업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정조 시간은 이제 밤 9시 50분경에 단 한 차례 남았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 1초가 가까운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실종자 구조 수색 과정 곳곳에서 정부와 민간 구조단 간에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기관과 민간 잠수사들 사이에서요.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됐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고 초기에 300명을 훌쩍 넘었던 민간 잠수사는요. 오늘 24일 오전 현재 수십 명 정도만 팽목항에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수색 활동보다는 대기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면서 불만이 커졌고요. 지난 22일에는 민간 잠수사가 해경 관계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이들은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어쨌든 생업을 포기하고 달려왔는데 해경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 입장은 좀 다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원봉사 민간 잠수사의 뜻과 달리 군 경의 수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최대의 성과를 내야 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자원봉사 잠수부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설명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정부의 철저한 안전규칙 때문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인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바라보는 가족들과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네, 이 컨트롤 타워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해양수사본부에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게 어저께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한 얘기였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여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오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한 시민단체가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작년 6월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대응 단계는 물론이고요. 예방과 대비, 복구 단계에서도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종합하고 관리하는 게 그냥 지켜보는 것만은 아닐 텐데요. 청와대에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사고를 겪은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 어른들이 구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대목입니다. 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정운선 교육부 지원센터장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배가 바다에 떠 있다가 침몰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단원고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특히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심리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운선 센터장은요. 3학년 한 학생이 쓴 글을 하나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제목이 대한민국 직업병에 걸린 기자분들께였다고 합니다. 네. 업적과 공적을 쌓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면서 상당한 실망감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분들에게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실망감을 표시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취재한다는 네, 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도 이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구원파, 소위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일명 구원파와 청해진 해운 관계사 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금 흐름 부분이요. 네. 네, 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과 관련된 자택과 회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요. 네. 오늘 교회 헌금과 신도들의 사채가 유병헌 전 회장 일가 그리고 측근들이 소유한 청해진 해운 관계사들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네. 인천지검은 전날 기독교 복음 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 소재 한 종교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요. 네. 회계 자료와 헌금 명부들을 지금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 회장 측은 그러나 회사나 교회 자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강변북로에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가양대교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이후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도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부분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각각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 그 밖에 서부간선도로가 성산 쪽으로 금천교에서 목동교, 반대쪽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신정교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중대본 모두 초기 대응에 미숙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이신 우원식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우 최고위원께서는 횡목항이나 진도 실내 체육관에 가보셨나요? 네네, 사고가 나고 18일 날 내려가서 횡목항 그리고 진도 실내 체육관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군요. 그런데 이번 참사로 말이죠. 이 정부의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과거의 재난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관장하는 것을 일개 부처로 지금 격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난 대비에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과 인력 동원에 실패했음이 아주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정부는 사고 발생 초기에 구조 작업이 가장 중요했던 1시간 동안 어떤 곳에서도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죠. 네. 과거에 그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한 개 부처로 이 청와대에 있었던 게 한 개 부처로 격화되면서 아무도 사건의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했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배는 침몰했고 안에 갇힌 승객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대통령마저도 허위 보고에 속아서 대국민 성명을 내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총체적 무능을 잘 드러냅니다. 네. 이를테면 20일부터 다양한 장비가 도착했고 5산의 가이드라인이 설치가 됐는데 네.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네. 우리 수준 기술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우리 국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강력한 구조력을 구축하는 데 실패한 건데 이건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저희 생각하고 있죠. 네. 앞에 한 개 부처로 권한이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한 개 부처가 어딥니까? 그거는 안전행정부로 내려가 있는 거죠. 안행부를 지칭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이 청와대에 그 국가안보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 위기관리센터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위기관리센터에 원래는 그 전에는 거기에 그런 재난 기능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재난과 국가안보를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일부를 안행부로 내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행보, 그러니까 행안부로 내려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맞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 수백 명이 이게 사고가 나고 또 물속에 갇히고 그 중에서도 또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꽃다운 꽃 피워보지 못하고 이렇게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청와대가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저는 이렇게 왜 책임을 피하는 이야기를 정부의 주요한 사람들이 소위 안보실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청와대에서도 어쨌든 간에 국가적인 중요한 재난이 발생을 하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청와대에 그러면 그 위기관리센터가 아니면 어떤 파트에서 이런 문제를 관장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월호 사고 첫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이 이랬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이 첫 보고를 김장수 실장에게 보고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 초기부터 보여주고 있는 무능한 그 모습의 단면이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 네. 그러면은 앞에 말씀하신 안전행정부장은 소위 중대본을 본부장을 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중대본이 청와대에서는 위기관리센터하고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가인데요. 예. 그리고 국민들 수백 명이 이런 험한 상황에 처했고 생명을 잃는 상황인데 중대본과 청와대가 분리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당장 그 처음에 그 민경욱 대변인이 브리핑했듯이 김장수 실장이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중대본에서의 상황 점검이 안보실로 가서 이 안보실을 통해서 대통령께도 보고되고 네. 이 안보실이라고 하는 게 꼭 안보실이 아니더라도 청와대나 이 국무총리실과 같은 이런 그 전 부처를 관장하는 곳이 아니면 예. 초기 재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군사력까지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이번에도 처음에 군사력까지 동원하고 막강한 장비들이 정말 다양한 장비들이 그곳에 배치될 수 있었다면 이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런 장비까지를 동원하는 강력한 구조력을 만들려면 예. 한 정부 부처, 행안부가 어떻게 국방부에 그런 요청을 하겠어요? 예. 그렇게 보면 강력한 이 상위의 정부 부처에서 이 문제를 컨트롤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중대본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대본은 지금 안행부 장관이 책임자로 있는데 그 단위에서 파악된 게 상위로 올라가서 상위에서 전체적인 통할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중대본부장을 안행부 장관이 맡는 것에 관해서 네. 안행부 장관이 그 행정관료 출신인데 뭐 그렇게 이 재난 안전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이냐. 네. 그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그 지적도 있어요. 네. 이미 그 중대본이 안행부 장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거의 지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꾸려서 그건 해수부 장관이 맡고 있거든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군사력까지 동원해야 되는 이런 그 강력한 컨트롤을 하려면 예. 그거보다 훨씬 높은 단위에서 강력한 단위 국무총리나 예. 청와대가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그 17일날 꾸렸는데 이거를 이 총리실에서요. 예. 총리를 본부장으로 해서 예. 국무총리실 공보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예. 해수부 장관과 안행부 장관이 부본부장 맡는 체계로 17일날 발표했어요. 예. 근데 그 대통령께서 진도 방문 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해수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바뀌고 각 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게 한 단계 또 낮아졌습니다. 네. 이게 구조 생존 구조하고 또 실종자에 대해서는 구조하고 생존자나 실종자나 사망자에 대한 전체적인 수습, 사후 대책 이런 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처음에 그 국무총리실 늦게라도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본부장을 총리로 했는데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으로 낮춘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내각 총사퇴를 거론을 하셨죠? 네. 이 문제에 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일부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여당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이제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소재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야당 차원에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 실종자들 구조와 수색에 모든 힘을 다 쏟고 네.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수습에 가장 책임 있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네, 아직까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네요. 지금은 이제 실종자 구조, 네. 그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네. 그리고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문제를 밝히고 난 다음에 할 이야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청 얘기도 또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이 문제에 관한 그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재난청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인 국가 시스템 점검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난 후에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사고 직후에 재난청 새누리당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산발적이고 철저한 대중요법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순수하다고 보이지 않고요. 저희는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난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이런 재난청이나 이런 것보다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나라 전체를 통할하는 쪽에 그런 힘이 실려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전체적인 파악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먼저 결론부터 재난청을 세우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떤 법안을 만드신다거나 개정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지금까지 이제 진도 그리고 안산 지원본부를 꾸려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산 지역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전체 4분 중에 3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 학부형 학생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 또 질책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가름을 타서 정부에 요청할 거는 요청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진상조사팀과 제도 개선팀을 구성을 했고 진상조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어서 차츰차츰 준비를 해가고 있고 아직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진상조사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일단은 선장과 선원의 비열한 도피 과정 또 세월호 침몰 후에 구조 활동에 가장 중요했던 1시간 동안 왜 이게 제대로 안 됐는지 검경수사본부가 항적도 발표를 1, 2차 하면서 다르게 발표했는데 침몰 원인이 이 항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침몰 원인에 대한 점검 그리고 검경이 해경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해가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네, 인터뷰 도중에 회선 문제로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땅끝마을에 사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먼 곳이지만 30분 뒤에 찾아뵐게요. 삼성화재에겐 이웃처럼 가까운 곳. 당신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 전 회장이 32명이 집단 자살했던 것으로 알려진 오대양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유병언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해서 의혹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991년 당시에 국회의원이셨는데요. 이 구원파와 소대양 사건의 연관성을 제기했던 분이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인데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 변호사님. 네, 고생 많으시죠. 요즘 그냥 국민적인 분노가 참 들끓고 있는데요. 이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 그 오대양 사건이라는 것은 1987년에 32명이 집단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아닙니까? 32명이 집단 자살했고, 거기 박아무개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그 복음침례회 구원파, 또 유병헌 목사가 좌장인 거기에 아주 맹렬한 신자였고요. 그래서 거기 32명이 자살을 했는데 남자가 3, 여자가 29명이고 자살하게 된 그 동기는 그분들이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테면 이제 구원파 유병헌 목사, 그 당시 목사를 칭했었는데 유병헌 목사가 그 경영 관리 관여하고 있는 세모 그룹 등에 이제 투자를 하면 그것은 모두 헌금적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그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이 수백억 원, 그게 이제 그 통계로 잡힌 그 외에 대체로 500~600억 정도가 그 모아져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그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허구된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돌려달라고 그러고 그 이제 압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집단 자살에 이르게 됐지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90년에 그 국회 50 청문회에서도 이 구원파 집단 자살과 세모그룹과의 유병헌 씨와의 관계 이것을 청문회에 한 의제로 올렸었더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이야 국회의원들이 건성건성 적당히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사장돼 버렸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돈을 기망당했다고 하는 그 많은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여러 군데 고발당하고 뭐 검찰, 경찰 이런 데도 성과가 없다가 91년 이제 여름이 된 겁니다.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말기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을 지난 노태우 대통령 때는 조금 그 50의 분위기가 좀 수그러들 때에 다시 이 양반들이 이제 데모도 하고 집단적으로 요즘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충남도 경찰국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재조사를. 근데 미적미적한 그럴 때 국회의원회관으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찾아오는가 하니까 내가 50 때 이제 제1야당 인권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뭐 자관 이걸 내가 이 자료 조사에 착수를 해가 우선 청문회 때 그 축적됐던 자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 안 한 거, 그걸 먼지를 털고 전부 찾아오고 또 그다음에 이 피해자들이 진정한 것에 대해서 정황 증거 등 이제 인정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유병헌 씨가 32명 집단 자살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나는 압수수색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는 그냥 청원을 받아들여서 심사하는 수준의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거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우선 그 돈이 32명 자살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집전성한 돈의 상당 부분이 유병헌 씨의 세모그룹으로 흘러들어갔다. 네. 이 정황은 확실했다고. 아, 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전부 조사하고 녹음 파일 이런 거, 그 다음에 예금 증서 이런 거 전부를 제가 검찰에 대검 강력부에 이걸 조사하라고 전부 자료를 넘겨주고 촉구를 해서 그래서 검찰이 이걸 조사를 해서 사법 처리하고 그 유병헌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기죄로 그러니까 기망해서 이렇게 돈을 현혹시켜서 받았다 하는 그걸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그 공범이 아마 4명 정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게 이른바 오대양 사건으로 사법 처리하게 된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이 기초조사를 해서 검찰로 하여금 수사케 해서 이런 그게 그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 청문회가 열리진 않았나요, 그러면? 아, 청문회는 90년에 있었는데 그 청문회를 뭐 유야무야로 그냥 끝나고 했지요. 앞에 말씀하신 대로 건성건성했군요. 그 북한에서는 건성건성하면 숙청당하는데. 그거 참. 그런데요. 지금 뭐 더 건성건성하는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었죠. 피해자들이지. 그러니까 박아목의 그 여사 박순자라는 사람. 말하면 돈을 투자 또는 헌금 등 그 가문이설에 속은 것이지요. 완전 기망당했다고 봐야지요. 그 피해자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로 처벌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유병헌 씨라는 사람하고 오대양 사건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내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그것은 집단 자살을 교사했거나, 뭐 이렇게 방조했거나, 그 증거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은 그 세모로 돈이 흘러 들어간 것과 관계해서 그 돈을 말하자면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죠. 모은 사람들.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 집단 자살과의 직접적 관련은 내가 수사권에서 못 밝히네. 그건 검찰 몫이다. 그리고 내가 그 당시 검찰에 촉구를 했지요. 그건 구체적인 건 강제 수사를 통해서 조사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돈이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 그 사법 처리가 될 만한 자료를 준 것으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거 대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32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이 타살을 당한 사람도 있다 하는 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 없으셨습니까? 그건 아마 전체적으로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 자살을 승낙한 상태지. 어차피 도망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집단 자살이라고 말을 쓰는 것은 어떤 그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죽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이래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죽음에 이르는 여러 과정이 있었으니까. 일단 전체로 봐서 집단 자살이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32사람은 피해자들인데 왜 자살을 해요? 왜 자살을 승낙합니까? 아니, 돈을 거둔 사람들이지. 돈 거둔 사람들. 그러니까 박아목의 씨가 대장이고, 나머지 32명이 전부 그 심부름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유인해온 사람들이지.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죽을 일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큰 의혹이 있다. 그 당시 그런 생각을 늘 했던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해석으로서는 검찰도 그렇고 구원파라고 하는 그 유사종교의 그 특성 그래서 최면을 걸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찬당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혹시켜가지고 그 집단 자살을 이르게 한 것이죠. 그렇군요. 앞에 말씀하셨지만 유병헌 씨가 그 당시에 이제 목사였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 구원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권신찬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맞죠? 그러니까 그 구원파라고 하는 그 창시자가 유병헌 씨 장인 되는 양반이에요. 네, 장인 권신찬 목사. 장인 되는 목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은 것은 한번 세례받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죄로부터 면제당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러니까 정통교단에서는 이단 취급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렇군요. 네. 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이번에 사고를 낸 그 청해진 해운뿐만이 아니고 그 다른 계열사 여러 회사의 임직원이 상당수가 그 구원파의 신도들이다. 또 그리고 이번에 선장 그 도망갔던 그 선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포함한 91년 7월 이후에 그 지금 23년이 흐르는데 그 사이에 그 유병헌 씨가 세모를 어떻게 부활시키고 하는 그것은 이번 내가 비로소 알았다고. 아, 네. 그 비로소 왜그 내가 그 이후에는 내가 국회의원도 이제 그만두고 단절이 돼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이게 제가 이번에 섬뜩한 것은 일본이야. 한국과 일본 관계에 우리가 자꾸 과거사로 일본에 대해서 말하자면 규탄하고 정보미라보 문제도 사과하고 하라고 규탄하는데 일본은 끝까지 이것을 뻗대고 있는데 이번에 말이죠. 프란시스코 교황을 비롯해가지고 세계 오바마 대통령 각국 지도자 특히 아베 총리까지도 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과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게 구제하는데 우리가 돕겠다 이러는데 그 일본 총리까지 그러는 그 부분은 내가 섬뜩한 것이 이게 일본으로부터 이게 폐선된 배를 고철로 일본 사람들 파는 게거든 이게. 이게 이번 세월호라고 하는 거 이게 일본 사람들은 18년 설령이 다 해가지고 이제는 고철이니까 고철 값으로 팔았는데 보니까 한국에 가갖고 개조되고 안전성 검사도 엉터리고 선장도 도망가고 지급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사람들이 속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뭐 사태제라고 손가락을 그런 자격이 있느냐 국가 관리 능력도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게 참을 수가 없어. 누구에게로 이 분노를 향한다 이것보다도 내 스스로 말이지. 나도 국회 몇 번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수준이냐. 그래서 우리 강 변호사께 내가 하소연 비슷하게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네. 괜찮겠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아주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해서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갔다. 압축 성장.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동시에 민주화도 달성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동안에 많이 썼는데요. 압축 성장이라는 말에는 효율을 중시해서 목표만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이루면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건성건성하고 적당히 해도 목표만 이루면 된다. 그러니까 그 적당주의 그다음에 민주화가 지금 완성돼 있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 적당주의 아래서 이런 모든 게 적당하게 되어버렸고 그다음 민주화가 완성됐다 그러면 각계 지도자 정치인, 대통령, 정당인, 국회의원, 관료, 고급 관료, 대기업가들이 각자 입장에서 도덕적 책무를 다 하고 그런 공인의식이 있어서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상태가 돼야 그 민주화가 된 상태인데 그게 돼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책임 따질 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나는 박 대통령부터 사흘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문책하겠다고 하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 대통령 스스로 뭐를 잘못했다 하는 것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 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 대단히 유감인데. 이번에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에서 이 재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얘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만일 국가안보실이 아니면은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장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안에 안전행정부 산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이런 재난사고를 수습하고 컨트롤 타워라고 청와대에서는 보는 것 같은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청와대 안보실에 그 기능을 부여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혼선도
결국은 이런 혼선 때문에 결국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로 임명된 지 뭐 한 달 전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네.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허둥된 걸 생각해보면 한 달이 안 됐다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책임 나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소지서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네,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5331번님, 제대로 된 안전망 구축과 빠른 구조개선만 이루어졌더라도 세월호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허술한 안전체계가 문제라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925님께서는 선장과 관리자들이 기본적인 책임감도 없고 안전에 대한 지식도 없어 보이던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운항을 할 수 있게 놔뒀는지 의문이네요. 애당초 운항하는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뽑았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네. 그리고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